자,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시간을 또 다시 마련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100명이 넘은 상태에서 과연 이게 우리 투자 그 포트폴리오에는 변화를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투자 전략에 변화를 줘야 되는 것인지 이분과 함께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NH아문지 자산운용 글로벌 주식운용팀 황우봉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자, 네. 저희가 특별하게 한번 모셔봤는데 사실 이게 좀 궁금해서 모셨어요. 그러니까 중국 우한 폐렴이 사실 글로벌 경기 펀더멘털을 훼손시킬 만한 요인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결론부터 사실 말씀드리면은 충분히 훼손시킬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라고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 말씀하셨던 뭐 미국의 선거나 아니면 네네. 민주당 경선 뭐 이런 이슈들은 사실 펀더멘털을 훼손시키는 이슈는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 네네.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요 우한 폐렴,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글로벌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이제 중국 펀더멘털에는 영향을 좀 많이 미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그 이제 그 첫 번째 측면에서는 이제 확진 속도 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 확진 속도는 사실 중국에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글로벌 시장에도 좀 펀더멘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스랑 많이 비교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사스랑 비교했을 때는 지금 현재 속도가 지금 한 30일 정도 만에 나타날 수 있는 확진 속도를 거의 열흘 만에 달성할 그러니까요. 정도로 한 3배 정도 빠른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이게 만약에 한 40일에서 50일 정도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사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속도는 좀 빠르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리고 확진 속도도 확진자도 굉장히 좀 많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공포감이 사실 커지기 때문에 그것이 또 소비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의 이제 상황인데요. 이제 중국에서의 대응에 따라서 사실 중국에서의 경제 상황이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2차적인 영향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미 사스 때랑 대비를 해봤을 때는 사실 중국의 경제가 지금 한 4배 정도는 지금 사실 영향적으로 봤을 때는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상황 자체를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사실 초기 대응은 굉장히 좀 미진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9일날 처음 발표했다라는 거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지금 한 열흘 정도가 사실 좀 미진했고 그 이후에는 사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나와서 긴급 대응 체제 발표하면서 뭐 휴교령도 내리고 춘절도 연기하는 등이 굉장히 지금 발빠른 대처, 그다음에 뭐 PBOC에서 유동성도 지금 네네. 보여주고 있는 지금 유동성도 지금 내보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처는 굉장히 좀 좋은 걸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뭐 휴업, 그다음에 뭐 생산 중단 이런 부분들은 PMI나 네. 그다음에 뭐 생산 지표, 산업 생산 지표, 그다음에 네네. 뭐 이제 리테일 활동 감소는 이제 소비 위축이나 뭐 내지는 뭐 여행, 뭐 서비스업 지표에 네네. 결정적으로 미칠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지금 장밋빛 미래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네네. 저는 분명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표라고 하는 것은 지표 자체의 중요성보다도 그 지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네.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반응은 달라지게 되는 네. 거잖아요. 네. 예컨대 뭐 소매 판매라든지 아니면 그 산업 생산 지표가 실제로 발표가 됐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 훼손이 됐다라고 발표가 됐어도 이건 그 단발적으로 있었던 일일 뿐이지 이게 뭐 펀더멘털을 훼손시키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평가가 된다면 해석이 된다면 또 이제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펀더멘털의 부정적인 영향은 있으나 네. 이를 이제 축소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실 이제 그 다음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따져봐야 될 네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는 그냥 버티고 갈 것이냐 네네. 아니면은 조금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볼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상황은 조금 달리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관점에서 이제 다른 요소를 사실 이제 보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달리 볼 것인지를 좀 네네. 더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건데요. 잠시만요. 네. 그러면 그 다른 요소 말씀하시기 전에 네. 그럼 혹시 팀 내에서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약간의 뷰를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논의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네. 요인들 한번 좀 네, 들어볼게요. 일단은 처음으로 보는 네. 그 상황은 이제 중국 정부 대응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응 자체가 지금 계속 사스랑 비교를 해서 진행을 뭐 어떤 비교와 분석들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 네네. 사스와 비교를 하는 것이 맞든 안 맞든 네. 사스와 비교를 하는 그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스로 지금 비교를 하는 것이 그렇죠. 저희는 지금 맞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이고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2003년에는 굉장히 중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좀 감췄던 부분이 사실 많은 네, 반면에 그랬죠. 지금은 지금 빨리 오픈을 한 부분이 좀 네네. 긍정적으로 사실 좀 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중국 시장, 금융 시장을 지금 개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오픈하지 않고서는 이 신뢰도를 쌓을 수 없다라는 부분에 저희는 일단 초점을 좀 두고 있고 네네.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뭐 애플 실적도 나오고 AMD 실적도 나오고 이제 실적 발표를 지금 놓고 봤을 때는 네. 거의 20% 정도가 S&P 500 기업 중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70% 넘는 기업이 5년 평균을 지금 상회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익 성장률도 IT 기업은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을 좀 두 번째로는 이 펀더멘털 훼손에 대한 강도를 좀 낮출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질병이 여지껏 경기 흐름을 바꾼 적은 사실 없다는 네네. 부분입니다. 네. 뭐 사실 이게 왜 그런지는 뭐 더 전문가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대증 치료라고 얘기를 해서 증상을 보고 완화시키는 치료를 하기 때문에 네네. 선진국에서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진 지역에서는 충분히 발병을 했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서는 선진국 경제까지는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고 있어서 좀 굉장히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사실 보고 있어서 네. 펀더멘털의 영향은 있기는 하겠지만은 지금 이 변동성이 길어질 뿐 이게 사실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바꾼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사실 보고 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어떻게 좀 잘 대응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로 이제 접어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 그 기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예측의 그 영역은 아닌 거겠죠. 네, 예측의 영향은 사실 아니지만은 네네. 사실 이제 대응을 해볼 수는 네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여지껏 이제 방송을 하면서도 계속 쭉 말씀드렸지만 가장 처음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현재 장세가 리스크 온이냐 오프냐를 먼저 네네. 일단 보고는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오프가 될 수 있고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스크 오프가 되지 않습니다. 리스크 온. 네, 리스크 온인 상황인 거죠. 이제 리스크 온인 상황이라는 얘기는 지금 들고 있는 포지션의 변화는 약간은 줄 수는 있어도 이거를 현금 보유를 하시는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네.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바꿔야 될 포트폴리오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는 있습니다. 네.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매수나 매도 이제 리밸런싱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나올 수 있는 지표나 아니면 차트를 보고 대응하시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뉴스 플로우나 이제 특히 환율 보고서는 좀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는 뉴스 플로우에서 만약에 이제 백신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쌌을 때는 40일 정도가 사실 걸렸지만은 이제 확진 속도가 좀 줄어든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라는 생각이 들면은 네. 그때가 사실은 거의 끝이라고 사실 보면은 될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이 기간이 사실 최소 2월 달까지는 좀 진행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한 달 정도까지는. 네, 한 달 정도는 이제 변동성에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물론 어제 지금 이제 미국장에 올라서 굉장히 아침에 흥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그러니까요. 하지만 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흥분하기보다는 지금 장이 올라가면서 만약에 리밸런싱을 계획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네.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는 기회로 좀 삼으시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위안화입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9일날 발병 이후에 지금 위안화는 사실 다시 그러니까 하락세,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 하락세,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상승세로 지금 바뀌는 네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게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기간은 지금 한 1년 정도 되는 기간이고요. 맨 끝에 부분이 사실 이제 올 1월입니다. 아, 급격하게 예. 위안화 약세가 일어나고 있다는 맞습니다.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페이즈 1인 타결이 지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파에 따라서 지금 6.5 정도, 7 정도, 그 정도까지 지금 떨어질 거라고 봤던 전망을 다 무시하고 네. 다시 지금 7 위안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중국 펀더멘털에 분명히 영향이 지금 있었다라고 지금 네.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저게 이제 왜 일어날지에 대한 거는 사실 이유는 지금 밖에서는 잘 몰랐죠. 네네. 근데 이제 앞으로 춘절 이후에 개장이 되고 난다라고 하면은 위안화 환율을 주목을 하면서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다시 대응을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위안화 네. 약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 보유하고 있는 비중을 좀 줄여야 될 생각도 가져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위안화 약세가 좀 주춤한다, 아니면 네. 위안화가 다시 강세가 된다,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진다라고 네. 하면은 굳이 뭐 내가 들고 있는 포지션 바꿀 필요 없겠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혹시 약세로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바꿨다고 하시더라도 다시 원 포트폴리오로 네네. 돌리시는 그런 인디케이터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사실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어쨌거나 투자는 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네. 공포감이 최고조에 달할 때
그때가 사실 이제 매수의 첫 번째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선진국에서 사망자가 나왔을 때 이제 아니면 선진국에서 확산 속도가 좀 네. 빨라질 때 네, 이제 네. 이때는 뭐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좀 매수의 기회를 한번 그때서부터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짜 주셨으니까 이게 제가 이제 뭐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 다시 보기로 또 보시면 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럼 지금 어떤 투자가 유효할지 좀 총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아까 이제 장기 투자자랑 단기 투자자를 이제 구분해서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기로 투자하시는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ETF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지금 현재는 뭐 어떻게 테크나 이런 쪽에 비중을 좀 두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겠죠. 그 만약에 테크에 비중을 두고 계시는 부분의 일부분을 사실 지금 저변동성주로 지금 한번 바꿔보시라는 말씀을 사실 좀 말씀을 드리고 네네. 싶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는 아직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가지고 가셔도 저는 유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이번 주 이제 내일 정도 이제 매일 새벽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아침 같은 경우는 FOMC에 대한 결과가 사실 나올 거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레포 시장에 대해서 아니면 단기 금융 시장에 대해서 페드가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페드가 좀 유심히 보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미국 비중을 조금 더 지금 상황에서는 늘리시라는 네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기 투자를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장기 투자를 하시지만은 이제 리테일 투자자 같은 이제 그런 분들께서는 네네.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던 이제 글로벌 상장 리츠, 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상장 리츠, 그다음에 글로벌 상장 인프라 이제 이런 ETF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은 사실 질병 이후에 이 지금 ETF들은 사실 수익률이 좀 굉장히 좀 좋습니다. 네네. 보고 계시는 차트를 보면은 가장 아래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제가 1월 9일서부터 뽑아본 부분인데요. 네. 이제 글로벌 올케 월드 인덱스 이제 가장 글로벌 전 세계 지수인 거죠. 지수 맨 아래가. 대비해서 저변동성주, 그다음에 리츠, 그다음에 상장 인프라 모두 사실 뭐 3%에서 4% 정도씩 다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단 경기가 조금 뭐 경기라기보다는 주가가 흔들릴 경우에는 저런 어떻게 보면 배당이 높고 그다음에 좀 안정적인 자산들이 좀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3, 4개월 정도는 충분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 지금 저런 쪽의 섹터를 좀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중국 비중이 좀 이슈일 텐데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제 위안화가 사실은 좀 이제 급락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6% 성장이 좀 어렵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은 중국 증시는 조금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쯤 되면은 다시 지금 돌아올 거라고 사실 보고 있기 네네. 때문에 들고 가시는 부분도 유효할 수는 있고요. 근데 만약에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이제 그런 좀 버티기 드시는 힘들 것 분들이 같다. 네. 네, 그런 분들이 계시면 미국으로 사실 자산 배분을 좀 하시는 것이 이제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하지만 어렵다라는 이제 그런 뭐 6% 달성이 어렵다라는 그런 발표와 함께 인프라 투자라든가 네. 뭐 내지면은 이제 유동성 공급이라든가 이런 게 파격적으로 아니면 지진을 그게 또 인하라든가 나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나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네. 그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정책과 맞물려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펀더멘탈 지표를 보시되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유심히 좀 보시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펀더멘털과 정책을 함께 보면서 판단을 내리라는 거고요. 그리고 위안화 환율도 좀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NH 알몬드 자산운용 글로벌 주식운용팀 황호봉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